선생님 전에 꺼져 있었고 아, 선생님이 오고 있단다. 아. 네. 기다릴 수 없으니까 자 수업 시작할게요. 와, 저도 쫄겨. 뭐라고? 곱창 먹으라고? 안 돼. 자, 구분부정법. 자, 예전에는 미외응이 미적분은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수학 2 과정에서 우리가 정적분을 하기 전에 먼저 나왔던 내용이야. 네가 빠져서 이제 이렇게 미적분 과정으로 들어온 거라서 사실은 요걸 먼저 얘기를 해야지 정적분의 개념이 정확하게 이해가 되는 건데 그 과정 없이 바로 정적분을 정의하고 시작하지. 그치? 근데 우리 수업할 때는 니에 대해서 상교 선생님 잠깐 언급을 했던 것 같아. 그쵸? 자, 구분구조법이 뭐냐면 결국 뭐야? 구적, 넓이를 구하는 방법이야. 그치? 뭐 해서? 구분해서, 쪼개서. 그러니까 주어진 도형의 넓이를 직접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도형을 우리가 넓이를 구할 수 있는 기본 도형들로 쪼갠 다음에 그놈들 가지고 우리가 실제 넓이를 구할 거라고요. 그러면 자 그림 그리기가 좀 곤란하니까 책에 있는 그림을 보세요. 371쪽 그림 보시면 그렇게 약간 뭐처럼 생겼냐? 그치? 뭐 떡처럼 생긴 게 있어. 그놈의 넓이를 구하려고 하니까 이런 거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 그래서 어떻게 한 거야? 우리가 넓이를 구할 수 있는 기본 도형. 그중에 제일 만만한 뭐야? 정사각형들로 쪼갠 거지. 그럼 이 정사각형들의 넓이는 구할 수 있는 거잖아. 그럼 첫 번째, 자, 첫 번째, 분명히 정사각형 중에서 이런 넓이가 있으면 또 크게 되나? 자, 바깥쪽으로 정사각형을 에이씨. 그림 봐. 자, 바깥쪽, 그지? 실제 그려져 있는 실제 도형의 바깥쪽 편으로, 실제 도형을 포함하고 있는 사각형들을 모조리 색칠하면 그놈의 넓이를 구할 수 있겠지. 그놈을 내가 S라고 할게. 됐냐? 사각형 개수 센 다음에 한 개 넓이 곱하면 되는 거잖아.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 할 수 있어? 그 실제 그려져 있는 그 도형 안쪽에 만들어지는 사각형. 그러면 넓이 합도 구할 수 있겠지. 그럼 내가 SN 다시 해볼게. 그럼 확실한 거는 내가 구하려고 하는 실제 넓이는 그치? 아까 그 실제 넓이를 포함하고 있는 모든 사각형들을 더한 것보다는 분명히 뭐 하겠어? 작거나 같을 거고요. 안쪽에 있는 도형의 넓이 합보다는 당연히 뭐야? 크거나 같겠지. 그치? 근데 생각해봐. 이때 이 지금 사각형은 원래 곡선 모양을 사각형으로 쪼갰기 때문에 분명히 어때? 오차가 생기잖아. 조금씩 삐져나오거나 들어가잖아. 그치? 근데 우리가 이 사각형을 조금 더 잘게 쪼갰다고 생각하자. 조금 더 잘게 쪼개면 사각형이 좀 더 작아지면 어때? 삐져나오거나 들어가 있는 부분의 넓이가 조금 더 작아지겠지. 그럼 이걸 한없이 잘게 쪼개봐. 한없이 잘게 쪼갠다면 어떤 일이 생겨? 그 튀어나온 부분이나 들어간 부분이 진짜 거의 티끌만한 만큼 크기로 만들어지겠지. 거기서 더 작게 쪼개봐. 그럼 결국 어때? 실제 넓이에 한없이 가까워질 거라 생각할 수 있겠지. 그치? 그러니까 한없이 작게 쪼갠데 뭐니? 리미트. 그 쪼갠 도형의 개수를 n이라고 하면 n을 무한대로 보내면 그치? 결국 너의 극한이 누구랑 같아지겠다? 너랑 같아지겠다는 얘기지. 또는 그보다 바깥쪽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야. 쪼갠 도형의 개수를 무한히 작게 쪼개면 결국은 그때 만들어지는 바깥쪽이나 안쪽에 있는 사각형의 넓이하고는 실제 도형의 넓이랑 점점 같아질 거니 이놈의 극한값이 곧 실제 도형의 넓이라고 말할 수 있겠네. 자, 이런 원리로 구하는 걸 우리가 뭐라 그래? 구분구적법이라고 합니다. 그치? 그러면 뒤에 가서 실제로 구분구적법을 통해서 우리가 넓이를 한번 보여볼 텐데 373쪽의 문제 한번 볼게요. 자, 이런 그래프가 있어요. 누구야? y는 x제곱의 그래프가 있는데 나는 이 그래프를 어디서부터 0부터 1까지 요 사이의 부분의 넓이를 구해보고 싶어. 자, 지금까지 전부의 넓이를 구할 수 없지만 이제는 구할 수 있어. 뭘 가지고? 구분구조법을 가지고. 그치? 그러면 일단 뭐 해야 돼? 여기 있는 이 도형의 모양을 우리가 넓이를 구할 수 있는 도형들로 쪼개보셔야겠지. 그치? 그럼 다양한 방법이 있겠지만 여기서는 뭐 세우면 돼? 밑변이랑 똑같은 직사각형 기둥을 세울 거야. 자, 먼저 요 밑변에 해당되는 부분을 총 n개로 쪼개볼 거야. 그러면 요렇게 쪼개겠지. 그래서 마지막에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똑같이 n등분 됐을 거야. 그러면 여기가 0이고요. 여기는 얼마 돼? 1이니까 여기는 n분의 n이라 쓸 수 있겠지. 그치?
그럼 하나가 얼마야? n분의 1. 그럼 여기는 n분의 2, n분의 3, n분의 4, n분의 n-1 이렇게 되겠지. 자, 그 다음에 요 구하려고 하는 도형을 요 놈들을 밑변을 하는 직사각형들 한번 세워볼게요. 직사각형을. 자, 그럼 직사각형 세울 때 오른쪽 끝을 맞춰볼까? 바깥쪽 나가게끔 이렇게. 오른쪽 끝을 바꿔볼까? 이렇게. 오른쪽 끝을 맞춰볼까? 이렇게. 오른쪽 끝을 맞춰볼까? 이렇게. 그럼 마지막도 이렇게 맞춰볼 수 있겠지. 이렇게. 그러면 자, 이 노란색 직사각형들의 넓이를 다 더하면 실제 넓이보다 어때? 요만큼씩 튀어나왔으니까 실제 넓이보다 조금 더 크겠지. 그런 다음에 n을 무수히 작게 쪼개면 이 튀어나온 부분이 어때요? 한없이 작아질 테니까 실제 넓이가 될 거라는 얘기야. 그치? 그게 꼭 무직보의 원리니까 그 원리대로 한번 계산해보자. 그럼 첫 번째 직사각형 넓이는 얼마니? 가로 곱하기 세로니까 세로는 뭐가 돼? 요걸 집어넣은 함수값이지. 그럼 세로는 n-1의 제곱이고요. 가로는 n분의 1 되겠지. 두 번째는요. 자, 세로기는 얼마 되니? n분의 2의 제곱이 될 거고 n분의 1 될 거고요. 세 번째는 n분의 3의 제곱 곱하기 n분의 1 되겠지. 그렇게 해서 어디까지 되겠어? 마지막 뭐야? n분의 n의 제곱 곱하기 n분의 1 되겠지. 자, 네 계산을 하면 되는데 널 뭘 가져갈 수 있어? 아니 어머님 150%. 네 계산 어떻게 할까요? 뭐 시그마로 표현할 수 있겠다, 그치? 시그마로 한번 표현해보자. 아, 시그마 K가 어디부터? 1부터 어디까지? N까지. 자, N분의 1을 공통으로 있으니까 앞으로 빼도 되겠지, 상수니까. 그럼 여기는 뭐가 돼? N분의 K의 제곱으로 쓸 수 있겠고. 그치? N제곱도 상수니까 나갈 수 있겠다, 그치? N 세제곱분의 1 뺄 수 있고 시그마 K 제곱만 남네. 그러면 6분의 N 플러스 1, 2N 플러스 1로 계산할 수 있겠다. 자, 이게 뭔데? 요 직사각형들의 넓이의 합이야. 그럼 지금 내가 구할 거는 뭐야? 구할 거는 요 전체가 뭐 할 거니? 그럼 무조건 마지막 항상 그 N을 무수히 작게 쪼개는 거니까. 그치? 무수히 작게 쪼개는 거니까 여기다 뭐 붙여? N이 무한대로 하는 칸을 갖다 붙여주시면 우리가 찾는 실제 넓이가 구해지겠지. 그럼 N이 무한대로 가면 3차분의 3차니까 초창 계수비 얼마다? 3분의 1이라는 결과가 나오겠다. 됐지? 자, 그 다음에 이번엔 어떻게 짜볼까? 여기는 왼쪽 편을 직사각형에 세로로 잡았으면 이제는 뭐야? 오른쪽 편을 왼쪽 편을 직사각형에 세로로 잡을 수 있겠지? 그럼 여기서 직사각형 안 만들어질 거고 요렇게 만들어질 거고 요렇게 만들어질 거고 요렇게 만들어질 거고 요렇게 만들어지겠지? 그치? 자, 그럼 저 빨간색 넓이 한번 보여볼까? 빨간색 넓이는 첫 번째는 뭐야? 없네. 그치? 굳이 쓰자면 n분의 0의 제곱 곱하기 가로 길이 n분의 1. 두 번째는 n분의 1의 제곱 곱하기 n분의 1. n분의 2의 제곱 곱하기 n분의 1. 그렇게 해서 여기가 있어요. 마지막 게 누구야? 너네 n분의 n-1의 제곱 곱하기 n분의 1인 거야. 역시 시그마로 나타내면 시그마 K가 1부터 어디까지? 이번에는 어디까지? 이건 없으니까 1부터 써도 되지, 그치? 여기니까 1부터 어디까지? n-1까지 얼마? n분의 1 묶어내면 n분의 K의 여기야 이렇게 쓸 수 있겠고, 그쵸? n제곱도 넣고 나가면 얼마? n세제곱분의 1 묶어나가면 곱하기 시그마 K제곱인데 n-1까지니까 6분의 n 플러스 1, 2n 플러스 1 이렇게 정리되겠네. 역시 마찬가지 마지막 단계는 뭐니? n을 무한히 쪼개셔야 될 거 아니야. 그럼 무조건 마지막은 n이 무한대로 가는 극한을 채주시면 결국은 역시도 3차분의 3차 5차 5차 기수비는 얼마니? 3분의 1이네. 그치? 그럼 아까 우리가 직관적으로 이해했던 거랑 같은 결과가 얻는 거지. 아, 실제 넓이는 너보다는 작고 이보다는 큰 것 같은데 결국 극한 치하면 둘이 똑같이 나오니까 가운데 넓이는 이놈의 극한값하고 같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치? 근데 이제 우리가 알았으니까 굳이 이런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 요거 둘 다 구할 필요가 있니? 샌드위치 쓰기 위해서? 그럴 필요가 없지. 이제는 바깥쪽이든 안쪽이든 한쪽만 잡아서 해주시면 돼.
여기서 취향껏 하시는데 자 선생님이 경험에 의해서 말씀드리면 어느 게 좀 더 편하니 식세우기에 바깥쪽 하는 게 좀 더 편할 거야 대부분이. 여기서 안쪽 하면은 이런 것처럼 하나씩 부족해지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그치? 그걸 신경 써야 되면 좀 더 귀찮잖아 그치? 그래서 일반적으로 바깥쪽으로 우리가 도형을 그리는 게 편하다. 근데 예외적으로 안쪽으로 그리는 게 편한 경우가 몇 개 있어. 이따 보여줄게요. 상관없어 어느 쪽 하든 편리함을 위해서 하는 거야. 됐지? 자, 이 원리대로 구분을 우리가 시험을 해보는 거고요. 그럼 문제를 한번 볼까요? 어차피 필수예제 1부는 어때? 뭐 이렇게 해야 되네? 쏘리. 자, 필수예제 1부는 뭐냐? 3분의 1x 제곱으로 식만 바뀌었으니까 원리를 똑같이 가시면 돼요. 그치? 굳이 하진 않을게. 자, 필수예제 2번 봐봐라. 입체 도형에서도 어때? 그 부피를 구분 구조법을 가지고 구할 수 있다. 구분 구조법을 가지고 구할 수 있다. 자, 한번 볼까? 어차피 그림책이 없으니까 이거 보면 되겠다, 그치? 자, 밑면의 원의 반지름 길이가 r이고 높이가 h인 원뿔의 부피를 구해보세요 합니다. 이런 원뿔이 있나봐, 그치? 요렇게 생기고 요렇게 생긴 밑면의 반지름 길이가 얼마고 r이고 높이가 얼마인 h인 그런 원뿔의 부피가 어떻게 만들어진지 구해보라는 얘기야. 그럼 자, 여기서 19분 구조법 쓰려면 어떻게 돼?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넓이를 구할 수 있는 기본 도형을 쪼갰고 부피를 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부피를 구할 수 있는 기본 도형들로 저를 쪼개셔야 된다고요. 그럼 나는 뭐야? 뿔의 부피의 공식을 아직 모르는 상태에서 구할 수 있는 거는 기둥의 부피를 구할 수 있잖아, 그렇지? 원기둥의 부피, 밑넓이 곱하기 높이니까. 그럼 자, 주어진 이런 도형을 어떻게 하겠다? 높이를 몇 등분 하냐? 높이를 n 등분 하는 거지. 아까는 가로를 n 등분 했잖아. 높이를 n 등분하면 각 층층마다 뭘 만들 수 있어? 원기둥을 만들어 놓을 수 있겠지. 그 원기둥의 부피의 합을 구한 다음에 그 칸을 씌워주면 되겠다는 얘기야. 그치? 그러면 그냥 편하게 이렇게 쓸게. 입체들이 그리기 힘드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옆에서 딱 보면 원뿔 이렇게 생겼지, 그치? 높이가 있지, h야. 자, 이거를 높이를 몇 등분 한다고요? n 등분 한다고요. 그러면 n 등분 하면 빵 해서 올라가서 빵 만들어지겠지. 자, 그 다음에 요 놈들을 각각 높이라는 원기둥을 만들어 놓을 거라고요. 자, 바깥쪽으로 튀어나가게끔 원기둥을 만들어도 되고 안쪽으로 들어가게끔 원기둥을 만들어도 되지. 어느 쪽에도 상관없어요. 결과가 똑같으니까. 근데 아까 우리가 그래프에서는 뭐 하면 되냐? 바깥쪽 만들기 좀 더 식을 만들기 깔끔하다 그랬지. 자, 요 같은 경우는 안쪽으로 하는 게 조금 더 편해. 그치? 해보시면 알아. 궁금하시면 집 가서 직접 바깥쪽 거 해봐. 알겠어? 자, 안쪽으로 만들어 놓으면 오씨 그림 잘 그려야 되는데 대충 그래도 우리는 알아볼까? 그치? 워낙 똑똑하니까. 그러면 안쪽으로 만들어졌으니까 이렇게 원기둥 하나 만들어 놓겠지. 그 다음 그 위에다가 이런 원기둥을 하나 또 쌓겠지. 그 위에다 이런 원기둥을 하나 더 쌓겠지. 이런 원기둥을 더 쌓겠지. 그럼 중간에 뭐 이런 원기둥 하나 또 만들겠지. 이런 원기둥 하나 만들어지겠지. 그치?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렇게 쌓아 올리겠지. 마지막에는 끼 있겠네. 그치? 안쪽으로 쌓기니까. 자, 그러면 할 일 뭐 할 거야 내가? 요 원기둥의 부피를 구한 다음에 싹 다 더할 거 아니야, 그치? 그럼 싹 다 더하면 되는데 아까처럼 일일이 쓰기에는 너무 복잡하잖아. 그럼 이제 어떻게 볼 거야 우리는? 어차피 시그마 쓸 거니까 일반항 만들면 되지. K번째 원기둥의 부피를 바로 구해보자. K번째 원기둥. 이게 K번째 원기둥을 해보자. 그럼 자, 일단 첫 번째 여기 높이 하나가 얼마더니? 원래 H를 몇 등분 했으니까 N 등분 했으니까 한 개당 얼마야? N분의 H가 되겠다. 그러면 이 원기둥의 높이도 얼마야? N분의 H지. 그 다음에 뭘 알아야 돼? 이 원기둥의 반지름 길이 알아야겠다, 그치? 이 원기둥의 반지름 길이가 누구야? 여기잖아. 요 길이를 구해야 돼. 어떻게 구하지? 요 길이를 어떻게 구하지? 요 길이가 얼마야? 원의 반지름 R이라고 했을까? 요 전체가 H라고 했고 요 길이 어떻게 구할 거예요? 그렇지.
닮은 비. 여기 직각삼각형들 다 닮은 거잖아, 그렇지? 그러면 1대 L이잖아. 전체 N개니까. 1대 N니까는 얼마야? 요 길이의 N분의 1이지. 요 길이는 두 번째 있는 놈. 두 번째도 하나 그리면 이놈의 반지름 길이는 얼마야? 2대 N이니까 요 길이의 N분의 2가 네가 되겠지. 그치? 그런 식으로 내려오면 되겠지. 그럼 K번째는? K번째니까 K 대 N이잖아. 너희 뭐야? N분의 K는 되겠지. 그쵸? 닮은 비우면? 그럼 네 길이는 원래 반지름의 N분의 K배가 되겠다. 됐어요? 그럼 자, K번째 원기둥의 부피는 얼마입니까? 파이 R제곱. 됐음? 곱하기 높이 얼마야? N분의 H제곱. 그런 기둥이 몇 개 있어? 첫 번째부터 어디까지 있어? 여기까지 있지? 어디까지니? N까지? N 빼기 1까지? N-1까지네, 그치? 전체 기둥이 몇 개 생기니까 N-1. 오이씨, 이거는 바깥쪽으로 하는 게 편한데. 뭘요? 아 한 개가 모자라잖아, 그치? 그거요? 바깥쪽으로 해야 돼. 바깥쪽으로 그냥 해보고 결과는 어떨까? 똑같으니까. 됐음? 됐지? 그런 원기둥을 싸그리 모았어. 이게 뭐야? 여기 만들어진 파란색 원기둥의 부피의 합이잖아. 그런 다음 내가 할 일이 뭐니? 그쪽에 내를 무한대로 보낸다. 무한히 잘게 쪼갠다는 얘기지. 그러면 실제 부피가 나올 거라고요. 그치? 가보자. 그럼 어떡할 거야? 어차피 시그마 계산할 거면 변수 K가 아닌 걸 싹 묶어내버리자. 변수 K가 아닌 거 등니 N 제곱도 있고 N 세제곱분해. 맞아요? 또 뭐 나오니? 파이도 나올 거고 K는 안 되고 R 제곱도 나오고 H 나오겠네. 파이 R 제곱 H 나올 수 있겠지. 시그마 K가 1부터 N-1까지 뭐가 남아? K 제곱만 남네. 됐지? 그럼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 세제곱분의 파이 R 제곱 H 곱하기 자, 는 얼마 돼? 6분의 N-1 N 2N-1이 되겠음. 그럼 자 N이 무한대로 가는데 분모 몇 차? N에 3차. 분자도 몇 차? 3차니까 최고차의 개수입이지. 3차의 개수입이니까 얼마 돼? 6분의 얼마 나와? 이거 다 상수잖아. 파이 R 제곱 H 곱하기 2까지 이렇게 나오겠지. 그럼 얼마니? 3분의 1 파이 R 제곱 H라는 우리가 알고 있는 어이 녹화면에 하늘 놀라셨죠? 됐어요? 그치?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부피 공식 나오잖아. 뿔은 3분의 1 곱하기 파이 R 제곱 H 나오는 거지? 그렇게 해서 증명할 수 있는 거야. 자, 집에서 너네 공부할 때 어떻게 바깥쪽으로 만들어봐. 바깥쪽으로 만들면 원기둥 몇 개 만들어지겠어? N개 만들어지겠지? 이게 좀 더 편하겠는데 큰 차이는 없어요. 진짜요. 됐어? 그러면 자 하나 더 책에는 없지만 문제 좀 많이 나오고 있는 거니까 부의 부피 한번 보여보자. 부의 부피. 자, 부의 부피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는 반구만 구해서 두 개 해주면 되잖아. 반구랑 보여볼게. 반구. 반구. 자, 입체동이지만 그냥 평면처럼 그릴게. 자, 이게 반구야. 가운데 뭐 있냐? 중심 있지. 부의 반지는 R이 하자. 자, 네 놈의 부피를 한번 구해볼게. 그럼 역시 마찬가지야. 구분구적법에 의해서 너를 구할 수 있는 N개의 도형을 쪼갤 거라고요. 그럼 어디를 쪼갤래? 여기 높이를 잡고 이거 R이지. 쪼개겠지. 몇 등분 할까? 역시 N등분 할 거야. 그러면 찌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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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봐봐봐 찌링 찌링 이렇게 되겠네, 그지? 그리고 요 놈을 안에다가 또는 밖에다가 뭐 우리가 넓이 구할 수 있는 원기둥을 쌓아 올리자고요. 자, 바깥쪽보다는 구를 할 때는 안쪽이 좀 편합니다. 안쪽을 바깥쪽은 직접 해보시고 쫙 이렇게 하나의 원기둥이 만드실 거고 한층 더 올라가면 저 경사가 너무 없어요. 그치? 박으냐 쌤 급성 아니잖아. 쫙 그지?
이런 식으로 쌓아올릴 거 아니야. 그러면 여기는 또 어떻게 돼? 이렇게 해서 안쪽 쌓아올리니까 이렇게 쌓아올리겠지. 이렇게 쌓아올리겠지. 이렇게. 이런 식으로. 마지막에는 안 쌓여지겠지. 안쪽에 넣는 거니까. 됐어? 그러면 자, 요거 하나 넓이가 얼마야? 폭이? 하나의 폭이 전체 반지름 길이를 몇 등분 했으니까 n등분 했으니까 하나는 n분의 r이야. 됐죠? 그럼 자, 이름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자고서 중간에 일일이 다 더해야 되지만 모든 거를 그게 귀찮고 복잡하니까 어떻게 중간에 k번째 걸 구해서 시그마로 표현하자는 얘기야. 일반을 구해서. 그럼 중간에 뭐가 있겠냐? 이런 k번째 하나가 만들어지나 봐. 됐지? 이 k번째 원기둥이야. 나는 너만 구해볼 거야. 자, 그럼 역시 원기둥 부피 구하려면 높이 어차피 이렇게 정해져 있고요. 뭐만 알면 돼? 요 반지름 길이 알면 되겠지. 자, 저 반지름 길이 어떻게 구할래? 요 길이. 당연히 쿠든 원이든 이런 모양 보이면 당연히 뭐 내려야 돼? 현의 길이 관련돼 있으면 원에 내려서 뭐야? 직각삼각 만들잖아. 그치? 이렇게 날린다. 그럼 요 길이 역시 얼마야? R이지. 요 길이는 얼마니? 밑에서부터 n분의 r이 몇 개? 밑에서부터 k번째라고 생각해. 밑에서부터 k번째야? 밑에서부터 k번째? 그러면 하나 가면 n분의 r, 두 개 가면 n분의 2r, k번째니까 n분의 몇 r? kr, n분의 kr. 이렇게 되겠지. 그만큼 길이야. 그러면 요 길이 반지름이 나오겠네, 그치? 아, 그럼 내가 찾으려고 하는 저 반지름. 요 반지름은 다릅니다. 저 반지름 뭐라 그럴까? 그냥 나머지 아래 할게. 반지름의 제곱은 왜 제곱? 마이너스 n분의 kr의 제곱으로 쓸 수 있겠다. 됐지? 그럼 굳이 루트 씌울 필요 없잖아. 어차피 너 부피 구할 때 필요하잖아. 그치? 따라서 요놈의 원기둥의 부피는 얼마니? 원기둥이니까 파이 r 제곱. 파이 r 제곱 곱하기 높이 얼마? n분의 r. 여기 되겠지? 자, 그런 원기둥을 몇 번째부터? 첫 번째부터 몇 번째까지? n-3번째까지. 그치? 첫 번째부터 n-3번째까지 싹을 다 더하면 원기둥의 합이 될 거고요. 자, 저 원기둥의 합은 실제 요런 반구의 부피하고는 분명히 차이가 생기잖아. 이만큼씩 차이가 생기잖아. 그치? 근데 이 쪼개는 n을 한없이 작게 쪼갠다면 그 차이는 점점 작아질 거고요. 무한히 작게 쪼개게 되면 그 차이는 결국 없어질 거니까 실제 부피가 구해지겠지. 그럼 뭐부터 해야 되냐? 리미트 n이 무한 들어갈 때 극한을 갖다 붙이셔야겠지. 됐지? 이렇게 계산만 하시면 되겠지. 그러면 자, 상수 묶으래야 k가 변수니까 n 이거 뭐야? 통분해버릴까? 통분? 어떻게 돼? n 제곱분해 n제곱 r제곱 마이너스 k제곱 r제곱. 여기 얼마야? n제곱 마이너스 k제곱 r제곱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k가 변수니까 나머지 상수들 싹을 다 묶어내면 뭐 나와? n 세제곱분해 r도 몇 개 나와? 세제곱. 그지? r 세제곱 파이 이렇게 나오겠지. 그럼 남는 게 뭐니? 시그마 k가 1부터 n-1까지 뭐만 남아? 이거 남지? n제곱 마이너스 k제곱 남네요. 이렇게 되겠네. 그럼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자 n 세제곱분의 r 세제곱 파이 시그마 계산할게요. 자 시그마 n제곱은 어차피 상수잖아. k가 변수니까 상수면 이만큼 더해졌으니까 곱하면 되겠지. n 세제곱 마이너스 n제곱 됐어? 그 다음에 시그마 k제곱은 6분의 n 마이너스 1 n 2n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네. 자, 분모 몇 차? 따로 들어볼까? 이렇게 곱하자. 전개 얼마야? 그냥 r 세제곱 파이 나오지. 이렇게 전개해서 극한치하면 어차피 n 사라질 테니까 r 세제곱 파이. 자, 이렇게 곱하면 띵띵 하면 n분의 2 나오지. 그럼 무한대분의 넣으니까 뭐니? 0이 되겠다. 그치? 0.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6n 세제곱분의 너잖아. 분모 3차. 분자도 3차. 그럼 개수비는 6분의 2 파이 r 세제곱 이렇게 나오겠네. 3분의 1 파이 r 세제곱. 파이 r 세제곱에서 3분의 1 파이 r 세제곱 빼면 얼마야? 3분의 2 파이 r 세제곱 나오겠지. 이게 뭐야?
반구의 부피잖아.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구의 부피는 저걸 몇 배 주면 돼? 2배 주겠지.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구의 부피 공식이 얼마니? 3분의 4 IR 세제곱이라는 알고 있는 공식이 되어 이렇게. 그지? 이유도 몰랐던 공식들이 이렇게 이유로 만들어지는 거야. 그치? 자, 별거 없어요. 정확하게 뭐야? 밑변의 길이든 높이든 n등분 한 다음에 그 안이나 바깥쪽으로 해서 우리가 넓이나 부피를 구할 수 있는 도형들, 직사각형이나 저런 원기둥들로 쪼개 넣으시면 그놈들의 합을 구해서 n을 무한대로 하는 극한만 취해주시면 돼. 계산이 조금 복잡해 보일 건 모르겠지만 몇 번만 해보시면 다 똑같은 패턴이야. 알겠어? 자, 요게 구분 부적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케이. 자, 이 구분 부적법이 조금 더 학문적으로 정립돼서 나온 게 바로 정적분이야. 정적분이라고요. 기호화시키고 기호를 통해서 다양한 증명과 정리들을 만들어내서 발전시키게 정적분이라고 해요. 자, 그러면 정적분을 우리가 이제 1학년 때 2학년 때 배웠구나. 2학년 때 배웠지만 요 구분 부적법을 가지고 정적분 한번 더 봅시다. 슉. 자, y는 fx의 그래프가 이렇게 있다. 나는 너를 어디서부터 a부터 b 사이에 넓이를 구해보고 싶다. 자, 그걸 구하는 게 뭐라고 하냐 우리는 인테그랄 as부터 b까지 fx dx라고 배웠지, 그치? 자, 너를 한번 식으로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뭘 이용해서? 방금 배운 구분부적법을 이용해서. 자, 첫 단계 뭐라고요? 요 밑변기를 몇 등분? n 등분 한다. 그치? n 등분 한다. 그치? n 등분 합니다. 자, 그럼 n 등분 하면 하나 길이가 얼마 되겠어? 하나 길이가. 전체 길이가 얼마인데? b 빼기 a잖아. b 빼기 a인데 그걸 몇 등분 했어? n 등분 했으니까 저게 하나의 길이지. 그치? 저 하나 길이를 선생님 편의상 델타 x라고 쓸게. x가 델타 x만큼 변해가는 거야. 커지는 거야. 됐지? 그때 이제 몇 개 동일한 간격으로 점들을 지키겠지. 저는 분점을 지킬 거야. 그럼 분점의 좌표를 자 a는 땡기면 첫 번째 아니고 제로. 첫 번째는 여기니까 그렇지? x0 그러면 이게 얼마? x1 이게 얼마? x2, x3 이렇게 할 수 있겠지. xn-1이고 그럼 b는 뭐가 되겠어? n 등분 했으니까 마지막 xn 되겠지. 그렇지? 그럼 가운데 뭐가 있겠냐? 이런 K번째가 있겠지. 항상 일반을 구할 거면 가운데 거를 XK라고 그러면 자, 저 XK의 좌표는 어떻게 쓸 수 있을까? 어디에서부터? A에서부터 자꾸 일정한 간격만큼 더해갔지. 굳이 말하면 등차수이잖아. 그렇지? 일정한 길이만큼 더해갔으니까. 그러면 A에다가 얼마큼 더하는 거야? 하나 길이 델타 X만큼 커지고 있지. 그치? 델타 X만큼 커지고 있는데 델타 X가 몇 번? 첫 번째는 한 번 대주고 x2는 두 번 대주고 x3는 델타 x가 세 번 대주니까 xk는 몇 번? k번 대주겠지. 그지? 그럼 여기 있는 xk라는 놈의 좌표는 시작점 a 더하기 k 델타 x가 되겠습니다. 됐어? 그러면 우리가 이 놈의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 뭐 한다고 그랬어요? 여기다가 뭘 세운다고? 사각형을 세울 거라고 그랬지? 자, 안쪽으로 바깥쪽으로 상관없는데 바깥쪽으로 세우자. 일반적으로 편하니까 이런 식으로 세워갈 거라고요. 이런 식으로 기둥을 세워갈 거야. 그럼 이런 식으로 세워가겠지. 마지막은 이런 식으로 세워지겠지. 그늘들의 넓이를 다 더한 다음에 n을 무한대로 보내면 실제 넓이와 한없이 같아지겠지. 그러면 자, 대해보려면 당연히 우리가 저 k번째 사각형에 우리가 관심 가자고요. 그럼 저 k번째 사각형의 부피는 어떻게 돼? 세로 길이는 얼마 되니? xk를 어떻게 집어넣으면 되지, 그치? 세로 길이는 얼마 돼? fxk가 될 거고 가로 길이는 얼마가 되니? 항상 일정하지 뭐니? 델타 x가 되겠지. 그지? 그런 사각형을 몇 번째부터? 첫 번째부터 몇 번째까지? 마지막 n 번째까지 사각형들을 다 더하는 거지. 그런 다음에 그 쪼갠 n을 무한히 잘게 쪼개게 되면 결국 뭐니? 실제 넓이가 되는 거잖아. 그럼 결국 이제 너는 어떻게 되냐? 같은 거지. 우리가 이렇게 기호로 썼어. 아무 생 이건 배우기 전이니까. 그냥 이렇게 약속했어. 너는 뭐라고요? fx의 그래프와 a부터 b 사이의 넓이라고 약속을 했잖아. 그게 사실은 요로부터 온 다음에 요거를 기호화시켜서 나타내는 게 요거야. 요렇게 맨날 식을 써야 되는데 귀찮으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다.
요 식 자체를 이렇게 쓰기로 약속한 거야. 이런 기호를 가져와서. 되겠어? 그래서 이게 뭐야? 정적분의 올바른 정의가 되는 거지. 그치? 정적분의 올바른 정의입니다. 그래서 인테그랄 a에서부터 b까지 fx dx는 구분 부적법에 의해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 델타 k는 뭐라고요? n등분했을 때 원리를 이해하셔야 돼. n등분했을 때 k번째 있는 x 좌표지. 그럼 처음 a에다가 델타 x만큼 몇 번씩 k만큼 돼야 되니까 a 플러스 k 델타 x가 되는 거고요. 이 델타 x는 뭐니? 가로길이잖아. 가로길은 얼마 되니? b 빼기 a를 몇 등분 했으니까? n등분 했으니까 저렇게 들어갈 수 있겠네. 늘 그러니까 원래도 쓰면 이렇게 된다. 원래도 표현은 n이 무한대로 갈 때 시그마 k가 1부터 어디까지 f xk 대신에 본다. a 플러스 k 델타 x인데 델타 x가 누구니? n분의 b 빼기 a가 델타 x잖아. 이렇게 되겠지. 델타 x 이렇게 쓰는 거야 원래. 근데 식이 너무 길고 질척질척해지니까 뭐야? 델타 x 바꾸고 델타 x 플러스 k니까 이거 그냥 xk로 바꾸는 거야 그냥. 그래서 근데 본래 의미도 아셔야 돼. 뒤에 가면 요 가지고 문제들을 풀게 될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뭐예요? 집에서 한번 이렇게 직접 그려서 이렇게 칸도 나눠보시고요. 그 좌표들 다 찾아보시고요. 그래가지고 그 무조건 식을 한번 나타내 보시는 거야. 직접 네 손으로 해보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알겠어? 무시하지 말고요. 자, 저렇게 정의된 게 정적분이고요. 그래서 너희 계산하기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부정적분에서 널 빼고 있다고 했지. 이걸 어떻게 쓴다? 이렇게 쓰기로 하는 거. 그럼 앞으로 계산도 계속 이렇게 해왔었잖아. 그치? 그럼 책 뒤에 보시면 또 무슨 얘기냐면 와 선생님, 선상님 여기는 fx가 f 위에 있을 때문 얘기잖아요. 만약에 fx가 이렇게 x 아래에 있으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자, 여기가 아래에 있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니? 각각의 끝에서의 높이에 해당되는 함수값이 무슨 부호로 띄겠어? 마이너스 값으로 나오겠지. 누가? 요 놈이 마이너스 값으로 나오겠지. 그럼 요 놈이 나오는 값으로 마이너스 값으로 나오면 요 값도 전체 그 값도 뭘로 나오겠어? 마이너스 9로 갖겠지. 너는 플러스 9는 마이너스니까 온통 음수만 더했잖아. 마이너스겠지. 그럼 그 결과는 뭐랑 똑같아? 넓이는 넓이인데 부호가 뭐이? 마이너스인 그런 결과가 나오겠지. 그치? 그래서 쉽게 그때 한마디로 우리가 어떤 얘기했냐 우리가 정적분은 A에서부터 B까지 그냥 넓이가 아니라 A에서 B까지 뭐가 있는 넓이? 부호가 있는 넓이라는 표현을 쌤이 썼어. 그치? 부호가 있는 넓이다. 아 그래프가 위쪽에 있을 때는 플러스 값으로 나올 거고요. 아래쪽에 있을 때는 마이너스 값으로 나올 거다. 그치? 그래서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돼 있으면 A부터 B까지 자 이게 fx 그래프다.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fx dx를 구하는 거는 결국 뭘 의미하는 거야? 부호가 있는 넓이니까 S1은 양수로 S2는 음수로 나오니까 결국 두 넓이의 차가 보여지는 거고요. 만약에 넓이 합이 궁금하다면 어떡하라 했냐 선생님이? S1 더하기 S2가 궁금하다 그러면 결국은 이를 양수로 만들어줘야 되는 거고요. 그치? 양수로 만들기 위해서는 계산 결과를 마이너스로 바꿔도 되고 아니면 이거를 이렇게 대치이동 시켜놓고 대치이동 시켜놓고 늘 정적분해도 되겠지. 대치이동 시킨다는 얘기는 피적분 함수가 부호가 바뀐다는 얘기. 그러니까 피적분 함수를 부호로 바꿔서 정적분해도 좋고 그냥 정적분 한 다음에 그 결과가 어차피 음수일 테니까 앞에다 마이너스 붙여도 되는 거지. 결과적으로는 식은 똑같이 나오니까. 그래서 그걸 한 방에 쓰면 뭐가 되는 거야? 그냥 아래에 있든 위로 있든 무조건 바꿔버리겠다는 뜻이니까 절대값 씌워서 정적분하면 그게 뭐야? 넓이의 합이 된다는 게 그게 수트에서 했던 내용이잖아. 이따 뒤에서 넓이 살 때 그대로 들어갈 거예요. 함수만 바꿔야 되니까. 그럼 선생님 굳이 뭐 지금 와서 이걸 들먹일 필요가 있나요? 없어도 우리가 정적분 계산 잘했고 넓이 잘 구했는데 함수 바뀌어도 어차피 내 적분 똑같이 할 수 있으면 되는데 그치? 자 하나 새로운 게 나올 거야. 너 때문에 뭐가 나올 거냐면 380쪽이 되겠습니다. 자 정적분을 이용한 급수의 계산이 되어 있어요. 급수가 뭐였니? 수열의 합인데 무한히 더하는 걸 급수라고 그랬지? 보여 안 보여 여기서? 보이잖아. 리미트 시그마 이게 뭐야? 급수잖아. 그치? 아 정적분도 알고 보니까 하나의 뭐야? 급수야. 하나의 극한값이기도 하면서 하나의 급수인 거야. 그치? 그럼 거꾸로
급수의 계산을 정적분을 가지고 할 수도 있겠네 하는 거야. 봐봐. 어차피 정적분의 의미가 원래 본질은 이건데 우리가 이한테 본 것처럼 미적분 기본 정리를 통해서 정적분 계산을 이렇게 힘들게 계산 안 하고 뭘로 이렇게 계산할 수 빼었잖아. 계산할 수 있다고. 그러면 내가 만약에 어떤 급수를 계산해야 되는데 계산하기가 너무 곤란해. 근데 가만히 치다 보니까 정적분의 형태로 모양을 바꿀 수 있다면 이렇게 쉽게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겠네. 계산이 힘든 급수가 있을 때 그 급수를 정적분의 형태로 바꿀 수만 있다면 항상 아니야. 바꿀 수 있는 특이한 놈들이 있다면 그놈의 급수의 계산은 이렇게 계산하면 간결하게 끝나겠네. 그치? 그거 하려고 지금 이거 하고 있는 거라고. 그래서 이제부터 할 거는 뭐냐면 그렇지 주어진 급수를 어떻게 정적분 모양으로 바꿀지를 보는 거야. 이게 오늘 할 내용이야. 자, 한번 봅시다. 쭈루룩 쭈루룩. 여기다 새로 쓸게. 비교부터. 있었지. 결국 이런 급수의 모양이 있으면 이렇게 바뀔 수 있다는 거잖아. 그럼 이 구조만 맞출 수 있으면 얼마든지 정적분으로 바꿀 수 있겠네. 구조를 한번 생각해볼게. 어떤 구조가 있지? 일단 함수가 있잖아. 함수가 있지. 그럼 여기 가운데가 뭘로 바뀐 거야? x로 퉁 바뀌어버린 거야, 그렇지? x로 퉁 바뀌었네. 즉 너를 x로 쳐다보겠다는 얘기지. 그렇잖아. 아까 뭐야? k번째 인덱스 좌표가 이거잖아, 그렇지? k번째 인덱스 좌표 그러잖아. 네가 결국은 그냥 x로 바뀐 거야, 그렇지? 네 xk였으니까. 그럼 니는 뭐였어? 너의 가로 길이였잖아, 가로 길이. 여기서 뭐야? 델타 x였지? 델타 x가 그 자리에 뭐가 돼 있어? dx지. 델타 x가 x 증분인데 그걸 하나씩 자리 쪼개면 그거는 dx로 표현할 수 있음. 구조를 맞추고 있는 중이야. 그 다음에 여기 있지. 리미트 시그마는 뭘로 바꾼다고 생각하시면 돼. 인테그랄로 바뀐다고 생각하시면 되지. 리미트 시그마 나오면 오 인테그랄로 바뀔 수 있겠구나. 인테그랄 싹 바꿔놓고요. 그럼 여기 x니까 이런 fx가 들어가면 되겠고요. 여기 있는 놈은 델타 x니까 dx로 써주시면 되겠다. 그럼 뭐가 문제냐 이제 이 구간을 찾는 게 문제겠지. 자, 구간을 어떻게 찾는지 봐봐. 구간이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봐봐요. x1이 얼마니? a 플러스 x1이 a 플러스 1 델타 x지. 됐니? 그래서 깎냐? x1은 a 플러스 n분의 b 마이너스 a 곱하기 1이지. 걔가 1 됩니다. x2는 두 번째, 그러니까 n분의 b 마이너스 a가 몇 번? 두 번 더해지겠지. 그런 식으로 해서 마지막에 뭐야? n 들어가면 a 더하기 n분의 b 마이너스 a가 몇 번? n번 더해지겠지. 그러면 이 적분 구간에서 끝나는 놈은 누구야? 끝나는 놈은 마지막 놈. 즉 우리가 궁금한 적분 구간의 위끝 b는 결국은 여기에 들어가는 x 좌표에서 제일 마지막 게 될 거 아니야. 얼마야? n 약분 되니까 b가 되겠지, 그렇지? b. 그럼 제일 처음에 오는 너는 안 했겠지. 제일 처음에 오는 놈은 누구니? 선생님 x1 앞에 있는 건데요. 그럼 여기다 연결수는 없고요. k가 왜? 1부터니까 연결수는 없잖아. 그럼 어떻게 찾아? 나는 이게 궁금한데 지금 x1을 내가 알 수 있는 거잖아. 그럼 어떻게 찾을까? 일단 1을 넣고 이게 궁금하면 어떻게 하면 돼? 1을 넣고 그 다음 어떻게 하면 되겠어? 지금은 x1이 여기 있지만 이쪽엔 n을 무한히 쪼개면 결국 x1은 어디에 하나씩 가까워지겠어? a로 하나씩 붙을 거냐? 간격을 좁게 좁을수록 x1과 a는 가까워지겠지. 그럼 이제 x1의 극한값을 n이 무한대로 할 때 극한값 취하면 그게 바로 뭐가 되겠어? 시작점 a가 되겠지. 그렇지? 그럼 얼마야? n이 무한대로 할 때 얼마야? 여기지. 그럼 얼마야? 여기가 나오겠지. 됐어요? 자, 그러면 구조를 한번 다시 보시면 리미트 시그마는 우리가 형태를 갖춘다면 뭘로 바꿀 수 있고요. 인테그랄로 바꿀 수 있고요. 여기 있는 정역 자리는 x로 바뀔 수 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이 가로 길이는 뭘로 바뀔 수 있고 dx로 바뀔 수 있고 그때 적분 구간은 여기 들어가는 x 값 중에서 k가 제일 첫 번째일 때의 구한 다음에 n을 무한대로 하는 극한을 취해주면
그 시작끝 아래 끝 A가 구해질 거고요. 제일 마지막에 생기는 K는 즉 누구야? N을 쳐넣고 그 칸을 취하셔도 되고 안 취하셔도 되겠지. 취하면 뭐가 나오고요? 윗끝이 구해집니다. 그 다음 조심할 거 뭐냐면 여기랑 여기랑 모양이 어때야 되니? 같아야 되겠지. 왜? 여기 A 플러스 델타 XK인데 이 델타 X가 뭐니? 당연히 K번째니까 이 가로 길이가 K번 되어졌으니까 이렇게 쓴 거잖아. 그럼 근데 하나의 가로 길이가 바로 뭐가 되고? 델타 X 되는 거잖아. 하나의 가로 길이고 너는 A에다가 델타 X씩 몇 번 더해진 거야? K번 더해진 거잖아. 그럼 여기랑 여기랑 당연히 모양이 어때야 돼? 같아야 되겠지. 여기랑 여기랑 모양이 같아야지만 비로소 네가 가로 길이의 역할을 할 수 있고 DX를 쓸 수 있는 거고요. 그럼 쌤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같지 않게 나오는 경우가 있잖아. 같지 않게? 같지 않게? 같지 않게 나오면 같지 않게 풀어주면 되지. 같게 만들어주면 되는 거야. 그치? 봐, 그러면 봐봐. 실질적으로 이제 쓸 수 있는 요령들을 가르쳐 줄게요.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할 때 시그마 k가 1부터 n까지 f a 플러스 그냥 n분의 b 마이너스 a를 n분의 b 마이너스 a를 그냥 필요 쓸게. 이렇게 쓸 수 있겠지. 이렇게 된 놈을 자 정적분으로 표현해 볼 거야. 그럼 가장 기본적인 표현은 우와 선생님 요 전체를 x로 볼 수 있겠네. 그치? 그럼 요 전체를 x로 본다면 무슨 얘기야? 이렇게 fx의 그래프가 있을 때 그치? 시작점이 얼마나 되는 거야? 이게 뭐야? x 좌표들을 찾는 거잖아. 그럼 어디에다 a에다 됐으니까 a에 시작하겠지. 이게 뭐가 되는 거고요? 한 칸의 간격이잖아. 가로 길이지. 한 칸의 가로 길이. 그게 k분 내진 거니까. 맞니? 가로 길이. n분의 p로 쓴 거야. 그치? 그러면 n분의 a에서 얼만큼씩 n분의 p만큼씩 계속 더해가고 있는 거겠지. 그런 직사각형들을 다 넓이를 구한 거고요. 그러면 n분의 p만큼씩 k번 더해진 게 xk 자리니까 맞냐? 그럼 하나의 가로 길이가 얼마가 된다고 할 수 있어? n분의 p지. 그럼 그게 여기 딱 와있지. 너 뭘로 바꿀 수 있다? dx 바꿀 수 있는 거지. 그러면 자, 첫 번째는 여기 전체가 x라면 a 더하기 n분의 p k를 x라고 내가 보겠다. 그러면 주어진 식은 인테그랄 자 fx 자 여기랑 생김새가 똑같으니까 뭐야? 가로 길이를 쓸 수 있겠다. 너 뭘 쓸 수 있어? 바깥에 있는 n분의 p는 dx를 쓸 수 있겠다. 됐지? 그 다음에 윗끝 아래끝 정하자. 자 윗끝 어떻게 돼? 아래끝부터 보자. 아래끝은 당연히 a에다가 이만큼씩 내봤으니까 자기 시작점이 어디겠어? a겠지? 물론 여기다가 1 넣고 n을 무한대로 하는 극한을 채워도 된다고 그랬어요. 1 넣고 n을 무한대로 보내버리면 0 되니까 결국 아래끝은 a. 됐지? 윗끝은 마지막 거 n을 집으면 되지. 마지막 거 n을 집어넣었을 때 n번째 만들어진 x좌표가 마지막 윗끝이 될 거 아니야. n 집은 얼마야? a 더하기 p지. 이렇게 정적분으로 변형시킬 수 있음. 그치? 자 근데 형태가 두 가지 정도 더 있어요. 무슨 얘기죠? 두 번째는 네가 아니라 저기 있는 a를 빼고 n분의 pk만 내가 x로 볼 수 있겠지. 그 말은 여기 만들어진 함수가 fx가 아니라 a 플러스 x라는 함수를 생각해 볼 수 있겠지. 함수 자체 모양이 fa 플러스 x라는 함수가 있어. 그럼 여기 x에다 바꿔 들어가 있는 x에 바꿔 들어간 거야. n분의 pk가 들어가고 있는 중이지. 됐니? 그럼 이 경우에 자 어떻게 바뀌나 볼까? n분의 pk가 들어가는 게 뭐야? 이게 xk잖아. xk. 이게 xk잖아. 정확하게 말하면 xk. xk는 그치? n분의 p만큼씩 k분 내진 거잖아. 그럼 앞에 뭐야? 이렇게 된 거잖아. 애초에 시작점이 어딘가요 그러면? a가 아니라 이제 여기 된 거지. a는 원래 함수 밖에 있는 놈이고요. 여기만 밖에 들어간 거니까. 됐어? 그럼 여기에서 얼만큼씩 계속 n분의 p만큼씩 더해지고 있는 거겠지. 아 그러면 하나의 가로는 여전히 얼마야? n분의 p가 되겠네. n분의 p가 되겠다. 그치? 그럼 가로 길이가 n분의 p니까 너 가로 길이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자 리미트 시그마 뭘로 바꾸고 인테그랄로 바꾸고 여기가 x로 바뀌어 들어가니까 아 피적분 함수는 fa 더하기 x가 되겠네.
그 다음에 가로 길이 맞으니까 너는 dx로 바로 써주시면 되겠지. 그 다음에 아래 끝, 위 끝은 자, 아래 끝은 어떻게 그랬어요? k에다 1을 집어넣고 l을 무한대로 보내자 그랬지. 또는 여기 보면 바로 여기가 알겠지. 1 집어넣고 무한대 보내면 어차피 0이니까 0부터 시작할 거야. 자, 그 다음에 위 끝은 제일 마지막에 집어넣는 게 제일 마지막 그거잖아. 제일 마지막 거 xn. n 집어넣으면 되지. 그럼 n 집어넣으면 얼마 되니? p가 되지. 그지? 그럼 마지막 몇으로 끝난다? p에서 끝날 거라니 이렇게. 마지막 x 좌표는 p가 될 거야. 자, 마지막 세 번째. 자, 또 누구를 x로 볼 수 있냐면 누구를 x로 볼 수 있을까 이제? 기본적으로 xk가 되려면 뭐를 있어야 돼? xk는 a 플러스 n분의 b 마이너스 a k로 쓸 수 있으니까 시작점에 따라서 네 값들은 계속 달라질 수 있겠지. 이게 여길 수도 있고요. 항상 근데 xk는 누굴 가지고 있어야 되겠어? n분의 k는 가지고 있어야 돼. 그치? 내가 주어진 급수에서 x로 바꿀 수 있는 놈들은 기본적으로 뭘 가져야 돼? 니들은 시작점과 끝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으니 항상 기본 구조로 n분의 k를 가지고 있는 놈만 바꿀 수 있어요. 그럼 마지막은 뭐 있니? 여기서 x로 바꿀 수 있는 놈은 n분의 pk도 x로 써봤으니까 이제 뭐야? n분의 k만 x로 볼 수 있겠다. n분의 k만 x로 볼 수 있겠다. 그럼 이 함수는 어떻게 돼 이제? 아, 여기만 바뀌어 들어가면 a 플러스 px라는 함수가 만들어져야겠네. 그치? 여기가 x입니다. 그 함수에서 그러면 자, 리미트 시그마니까 뭘로 바꾸고 인테그랄 바꾸고요. p적분 함수는 뭐가 되고요? a 플러스 px라는 함수가 만들어질 거고요. 자, 조심할 거 여기 보세요. 아래 거 위 끝은 편하지. 아래 것은 어때? k에 1 집어넣고 무한대 치라고 그랬지. n을 무한대로 보내. 어디로 가냐? 0이지? 위 끝은 k에 n 집어넣으면 된다 그랬지. 얼마야? 1이지 그지? 여기. 자, 여기 무슨 말이야? n분의 1씩 k분 되진 거지? 0 더하기 n분의 1k 거잖아. 그럼 가로길이 하나가 얼마란 얘기야? 내가 n분의 k를 x로 잡았던 얘기는 n분의 1이 k분 되진 거니까. 그지? 델타 x 하시면 얼마의 셈이야? n분의 1의 셈이지. 그러니까 이때는 어때? n분의 1씩 n분의 1씩 커지고 있는 중이지. 그럼 가로 길이가 얼마가 돼야 돼? n분의 1이 되겠지. 델타 x짜리 얼마가 돼? n분의 1이 와야 된다고요. 근데 지금 누가 와 있어요? n분의 p가 와 있지. p 어떻게 해? 빼버리면 되지, 그치? p 앞으로 쑥 빼버리면 n분의 1만 남았으니까 n분의 1을 뭘로 바꾸고요? dx 바꾸고요. 앞에 p는 빠주셔야 되니까 여기 p가 붙어주셔야 된다. 가로 길이가 n분의 1이고요. 이때는 가로 길이는 n분의 p니까. 재밌니? 대한민국 우리가 재밌다고 그러는 당첨할게. 그치? 자, 뭐 선생님 굳이 뭐 세 개나 다 그래. 실제 니는 문제 풀다 보면 어느 게 제일 무난하겠어요? 아니 당연히 정역이 깔끔한 게 이게 제일 무난하겠지, 그치? 그치? 전체를 x로 치환하는 네가 제일 편한 방법이라고. 주로 이제 이걸 많이 쓸 텐데 문제에서 특정한 방향을 유도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바꿔놓고 그때 p와 뭐 이들을 찾아서 쓰라는 문제들도 있으니까 방법은 세 가지 다 연습을 해두셔야 된다고. 하나만 쓰더라도. 알겠어? 자, 연습 한번 해보자. 책에 있는 걸 해볼까? 책이 아무것도 없네. 자, 급수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시그마 k가 1부터 n까지 1 플러스 n분의 2k 제곱 곱하기 n분의 2 이렇게 됐습니다. 자, 이를 계산하려고 했더니 이런 정적분 급수 계산이 가능하나? 근데 시그마 계산하려고 해도 아우 미쳤지, 그치? 할 수 있겠다마는. 근데 가만 쳐다보면 너
정적분으로 바꿀 수 있겠다. 첫 번째 누구를 x로 바꾸자. 여기 괄호 안에 있는 전체 x 바꾸자. 1 플러스 n분의 2k를 내가 x로 둘 때야. 그럼 자 리미트 시그마는 뭘로 바꾸고요? 인테그럴로 바뀌고요. 자 여기가 전체 x니까 아 피적분 함수 뭐가 돼? x 제곱이 피적분 함수 되겠지? x 제곱이고요. 자 가로 길이 얼마 되니? n분의 2씩 k분 대가는 거잖아. 한 번에 n분의 2씩 커지고 있지? 가로 길이가 n분의 2인데 아 n분의 2 딱 맞네. 이건 뭐야? 델타 x dx 되는 거야. 됐지? 그 다음에 저 궁금한 보시면 제일 첫 번째 놈은 여기 1 집어넣고 n을 무한대로 당기면 시작점이 나오겠지? 아래 끝. 1 집어넣고 무한대로 당기면 어때? 1부터지. 그 다음에 마지막 끝난 점은 n 집어넣으면 되겠지? 어디? 여기서 하시면 되는 거야. 얼마나 편하냐? 여기서. 두 번째, 자 누구를 x로 바꿀 수 있겠다? 여기는 니만 x로 바꿀 수 있다. n분의 k를 기본적으로 포함해야 됩니다. 그러면 n분의 2k를 나는 이번에 x로 바꾸겠다. 자 리미트 시그마 인테그럴 바꾸고요. 자 여기 뭐야? 요만큼을 x로 바꿨으니까 피적분 함수는 얼마니? 1 더하기 x의 제곱이 되겠습니다. 자 n분의 2씩 k분 되지는 거잖아, 그치? 그럼 가로 길이 얼마야? n분의 2가 되겠지? 딱 가로 길이 와 있잖아. 너 바로 그냥 dx로 쓸 수 있겠지. 그 다음에 아래 또 위끝은 k에다 1 집어넣고 무한대로 보내면 0 k에다 n 집어넣으면 2 이렇게 되겠다. 그럼 딱 봐봐. 이해되잖아. 피적분 함수 어떻게 된 거야?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만큼 같지? 그럼 적분과는 똑같이 얼마만큼? 마이너스만큼 땡겼으니까 지금 값이 같게 나오겠지. 세 번째는 누구만? n분의 k만 x로 바꿀 수도 있어요. 그러면 리미트 시그마 인테그랄 자 여기가 x야. 그러면 얼마야? 피적분 함수 1 플러스 2x의 제곱. 자 이번에 조심해야 될 게 뭐니? n분의 1씩 k분 커진 거잖아. 가로 길이가 얼마가 돼야 돼? n분의 1 되겠지. n분의 2잖아. 이거 어떡하라고요? 쭉 빼라고. 그럼 뒤에 n분의 1 나오니까 뭐야? dx 이렇게 되겠지. 자 x좌표의 제일 첫 번째 좌표는 1 집어넣으면 n분의 1. 근데 극한으로 당기면 0부터 시작할 거고요. 마지막 x좌표는 얼마야? n 집어넣으면 n분의 n이니까 얼마야? 1이겠지. 그치? 한 번씩만 연습해주면 그 다음부터는 기계적이야. 됐어? 자 이렇게 바꿀 수 있는 이유가 뭐라고요? 애초에 정적분의 개념이 어디서부터 나왔기 때문에 넓이를 구하는 구분구조법 즉 이런 급수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급수의 계산을 얼마든지 이제 정적분으로 바꿔서 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저는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에 한해서. 오케이? 자 구조 전체적으로 보세요. 일단 뭐가 있어야 돼? 피적분 함수에 n이 들어있지만 그 바깥에도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겠니? 분모에 n이 있어야겠지. 왜? 가로 길이는 무조건 n등분을 했기 때문에 분모에 n이 들어가는 거야. 그치? 그 문제 보면 n이 분모에 안 깔린 경우가 있어요. 그럼 깔리게끔 식을 적당히 변형해 주는 것도 필요하다. 됐어? 자 문제 좀 볼게요. 딱 풀고 좀 쉽게. 자 필수에서 3번. 자 다음 극한값을 구하세요. 오 원통 급수잖아. 너 급수를 바꿔보시라는 얘기야. 자 보여? 괜히 좋냐? 요 형태로 표현이 되지만 정적분 바꿀 수 있잖아. 그럼 함수도 있고요. 바깥에 뭐 있어야 돼? 가로 길이 되는 n분의 얼마도 들어있어야 된다고요. 있어 없어? 있으면 없는데? 섞여 있잖아. 합쳐져 있잖아. 너 세제곱인데 너는 지금 4제곱이니까 안 맞잖아. 그럼 어떡하라고요? 아 이게 n의 세제곱이고 n 하나는 이렇게 나가면 됩니다. 그치? 가로 길이 나왔지 그치? 그럼 누구를 x로 둘까? n분의 k를 x로 두면 되겠네. 그치? n분의 k를 x로 두면 n분의 k의 세제곱이잖아. 그러면 인테그랄 n분의 k니까 x의 몇 제곱? 세제곱이 피적분 함수가 될 거고요. 그럼 가로 길이가 얼마야? n분의 1씩 커졌으니까 이게 가로 길이 맞네. 그치? 그대로 뭐 하면 돼? dx를 하시면 되겠지. 됐어? 그 다음에 적분 구간은요. 여기 1 쳐놓으면 0, n 쳐놓으면 1 이렇게 해서 계산하시면 되겠다. 됐어? 두 번째. 아우 있네. 이건 뭐 아까 한 거잖아. 아니. 그러니까 세 번째. 뭐야 너도 똑같은데? L은 있으니까 한번 해보자. 어떻게? 누구를 쓸 거야? 전체를 쓰는 게 제일 편하겠지? 제일 편하다.
n분의 k를 x로 두겠다. 그러면 자 리미트 시그마 뭘로 바꾸고 인트그럴 바꾸고요. ln x가 되겠지. ln x. 그 다음에 가로 길이가 얼마야? n분의 1씩 k곱 켜졌으니까 n분의 1씩 켜졌으니까 n분의 1씩 네가 바로 뭐야? 가로 길이 dx가 되겠다. 이렇게. 됐어요? 적은 거야? 여기다가 1 집어넣고 n 무한대로 보내면 1 k에다 n 집어넣으면 2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겠다. 됐어? 뭐지 이거는? 리미트 시그마 급수야. n분의 1 보여? 그치? 그러면 정답을 한번 바꿔볼까요? 누구랑 써줄까? 누구랑 쓸까? n분의 k는 기본적으로 가져야 된다 그랬잖아. 그럼 n분의 k만 x로 든지 n분의 파이 k를 x로 든지 둘 중에 하나잖아. 통째로 다 똑같거든요. n분의 파이 k를 나는 x로 두겠음. 인테그랄 여기가 x니까 얼마야? sin x가 되겠고요. 자 얼마씩 커지냐? 어이씨 가로길 얼마인가? n분의 파이 그지? n분의 1이네. n분의 파이로 만들어 놓고요. 곱하기 파이분의 1로 됩니다. 그치? 그럼 이게 뭐가 되냐? 가로길이니까. 이건 디렉션 쓸 수 있겠지. 그럼 너는 상수니까 이렇게 뛰쳐나가면 되겠네. 그 다음에 k 1집을 넣고 n을 무한대로 보내면 0 k에 n 집어넣으면 파이 이렇게 해서 계산은 각각 해주시면 돼요. 됐어? 어려운 거 없어요. 또 어려운 거 하나 시키면 되나? 자, 너네 하기 좀 난감한 거 13분의 3분의 밑에 세 번째 거 한번 해보세요. 들어 좀 쉬라. 괜찮아. 혼자 있으면 돼. 아직 모르겠어요. 너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해? 다음부터 예습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런 과정들이 네. 결국 요게 이렇게 쓰기로 약속한 거. 이건 약속한 거잖아. 이건 우리가 계산한 거고. 이거를 이렇게 쓰기로 약속한 거니까. 그리고 이렇게 쓴다면 우리가 그 부정적분까지 쉽게 계산할 수 있으니까. 그럼 이 형태를 보면서 맞춰 나가는 거야. 이거랑 이거랑. 원래는 보면서 일일이 다 형태들을 맞춰서 변형시켜 나가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이제 마치 공식처럼 저렇게 이제 정리를 해놓은 거고요. 실제로 너도 어떻게 이 형을 맞춰봐. 그럼 어떻게 돼? 요거? 네? 요거? 네. 오케이. 그럼 이거를 저 모양대로 맞춰야 되면 FTD 있네? 그지? 그러면 사인이 지금 함수에 해당되는 거고요. 그치? 뭐야? A가 지금 뭐인 거야? 0인 거지? n분의 파이 K인 거지? 저 형태대로 이렇게 맞추게 된 거야. 그치? 함수에다가 그럼 뒤에 뭐 있는 거야? n분의 1이 와야겠지. 근데 좀 뭐야? 너랑 똑같은 게 와야 되는 거잖아. 그럼 n분의 파이를 쓰는 거고 곱하기 파이분의 1을 쓰면 일단 똑같이 만들어주는 거지. 그 다음에 시그마 K가 1부터 n까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그럼 요거랑 형태가 어떠냐? 근데 똑같아졌지. 그러면 너는 이렇게 바꿀 수 있다고 약속한 거니까. 누구야? 사인? 여기가 지금 뭘로 바뀌었어? 동체로. x로 바뀌었잖아. 여기가 동체로 x로 바뀌니까 사인 x가 되는 거고요. 여기랑 여기랑 바꿨을 때 이쪽 부분이 결국 뭐로 바뀌는 셈이야. 그러니까 이거 약속해서 붙이는데 그냥 바꾸기 위함이야. 그치? 이렇게 쓰기로 약속한 거야. 이런 거예요. 이걸 맞췄을 때 그거를 정적으로 바꿀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A 자리 누군 거야? A 자리가 여기 있는 놈이잖아. 여기 있는 놈이잖아. 얼마인 거야? 여기 거지. 그럼 B 자리는 누군 거야? B 자리는 여기가 파이잖아. B 빼기 A가 파인데 A가 방금 여기라 배웠으니까 B는 얼마가 된 거야? 파이가 되겠지. 그런 식으로 맞춰놔. 맞춰서 어차피 기호 약속한 거니까 너도 같은 모양 만들었으니까 이렇게 쓸 수 있도록 약속이 된 거라고요. 네. 근데 배치한테 필요한 보이네. 그 약속을요. 제가 외워야 되는데 뭐 계속. 너는 그게 내 그거가 있잖아. 적혀내지 한 생각으로 그러니까. 가르쳐서 외울 수가 없어요. 수학은 그렇게 마음에 그거만 생기면 안 돼. 다 온통 다 뭐야? 온통 다 약속이야. 먼저 발견하고 먼저 정리한 사람들이 이렇게 쓰기로 기호 약속하는 거고요.
잘 안 되지 그러면. 모양이 참. 아까 선생님 말로 힌트 다 줬어. 자, x를 치환할 때 뭐가 있어야 된다 그랬어? x를 치환하는 건 공통적으로 어떻게 형태? n분의 k는 가지고 있는 놈들이 x로 치환될 수 있다 그랬지 이렇게. 구조상. 그렇잖아. 가로를 밑을 n등분 했고, 그치? 그걸 k번째 있는 놈의 좌표가 이 들어가야 되니까 분모에 a 들어가고 분자에는 k가 반드시 있어야 돼. 근데 지금 이거를 보니까 문제가 어때요? 없잖아. 근데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 n분의 k 되려면 요 밑에 n 들어가면 되니까 이거 뭘로 나눠? n으로 나누면 되겠지. n 나누면 1 더하기 n분의 2k가 되겠지. 그럼 분자도 똑같이 뭘로 나눠야 되니? n으로 나눠야 되겠지. 그러면 얼마야? n분의 1이 되겠지. 그러면 1 더하기 n분의 2k분의 1 곱하기 n분의 1로 쓸 수 있는 거다 이렇게. 그럼 누구를 쓸 수 있다고 써? 진짜 쓰면 되겠지. 1 플러스 n분의 2k를 내가 x로 두겠다. 그러면 자 리미트 시그마니까 뭐니? 인테그랄. 피직분 함수는 얼마야? 이게 x 바뀌니까 x분의 1로 들어가겠지. 그치? 자 그때 얼마큼씩 증가하냐? n분의 2만큼씩 증가했지? 가로 길이가 n분의 2야. 그럼 여기 얼마 돼야 돼? n분의 2가 돼야 되지. 그럼 이걸 2로 바꾸고 곱하기 2분의 1 해줘야 되니까 그 2분의 1은 아까 빼고 너는 뭘로 바뀌어? dx로 바꾸면 되겠지. 구간은요? 제일 첫 번째는 1부터 내가 한 거잖아, 그치? 1부터 내가 한 거야. 그 다음 마지막은 n번째니까 3에서 끝나겠지. 이렇게 맞춰주면 돼. 그러니까 n분의 k를 만들 생각하시면 돼. n분의 k, n분의 k. 오케이? 자, 그냥 한 김에 필수에서 4분까지 하고 5분까지 하고 시작. 우리 여성분의 지혜가 중간에 굉장히 많잖아. 한 다음 다 끝나고 보는 게 깔끔하잖아. 그지? 다음은 새로운 건 없어요. 하등는데 시그마를 안 써줬을 뿐이야. 내가 시그마로 바꾸면 끝나는 거지 뭐. 그렇잖아. 주룩 돼지 있으니까 넌 어떻게 쓸 수 있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분의 1 뒤쪽은 시그마로 쓸 수 있겠네. 자 k가 1부터 어디까지 n까지 일반항이 어떻게 생겼어? 1 플러스 n분의 k의 제곱이잖아. 그럼 나는 뭐야? 이놈을 x로 치환하겠다. 그러면은 정답을 바꿀 수 있다. 인테그랄 x제곱이지. x제곱이고요. 가로 길이 얼마 돼 그러면? n분의 1이니까 똑같이 있네. 바로 뭐야? dx지. 자 시작은 어디서부터 한 거야? 1 넣고 뭐한대? 혹은 1 n 넣으면 어디서 끝나니? 2. 오케이. 두 번째 거는요. 또 어떻게 되는 거야?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분의 2고 역시 시그마를 쓰면 되겠다. k가 어디부터? 1부터 n까지 막 쓰면 되나? 2의 몇 승? n분의 1승. 2의 몇 승? n분의 2승. 2의 n분의 3승. 그러면 2의 n분의 k승으로 쓸 수 있겠네. 됐죠? 그럼 뭐야? 뭘 x로 줄까? n분의 k 들어간 거 너. 그걸 x로 주면 되잖아, 그지? 그럼 자, 리미트 시그마 뭐? 인테그랄 2의 x승이지. 피직분 함수. 그럼 얼마씩 되는 거야? n분의 1씩 그지? n분의 2가 있네? n분의 1만 dx로 바꾸고 2는 어떻게 한다? 주면 되겠지. 적분과 자, 어디서? 0부터 시작했네? 어디까지? 여기까지네. 됐어요? 여기에 로그 있지? 곱셈이지? 결국 뭐니? 로그로 따로 분리하면 덧셈으로 분리되겠지? 그럼 시그마로 표현할 수 있겠네? 이 곱수를 바꿀 수 있겠네? 정적분으로 바꿀 수 있겠네. 됐지? 자, 그 다음 발전. 활용이야. 결국 문제에서 묻는 게 뭐야? 우리가 급수단에서 봤던 문제야. 근데 급수단의 문제인데 아마도 해보면 뭐야? 정적분의 형태로 바꿀 수 있는 형태가 나올 거니까 그 계산은 정적분을 가지고 하자라는 얘기야. 그런 문제. 일단 식을 만들어 봐야지 뭘 쓸지 알 거 아니야. 그치? 만들어 봅시다. 어떻게 만들어요?
자, 누구를 구하는 거야? P1, Q1, P2, Q2, P3, Q3 빠바바바바의 합을 구하는 거야. 그치? 그럼 당연히 뭐야? 일반항 한번 배워보자. 어디 있겠냐? 여기 PK, QK가 있다 치자. PK, QK 있다 치자. 그러면 일반항 한번 배워볼게요. 어떻게 구할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네. 이렇게 온전한 원이면 너는 현이고 현의 절반이 되는 거잖아. 현 나오면 무조건 뭐하자? 이렇게 해서 직각삼각형 만들자라고 했지. 요 길이가 얼마야? 원의 반지름 1. 요 길이는 얼마니? 몇 등분 했어? n등분 했잖아. 한 칸에 얼마야? n분의 1이지. k번째면 얼마야? n분의 k겠지. 그러면 pq의 제곱은? 아하, pq의 제곱은 피타고라 정리해서 1의 제곱 빼기 n분의 k의 제곱 이렇게 나오겠네. 쫙 들어가면 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분의 파이 시그마 k가 1부터 어디까지 n-1까지 pk qk의 제곱은 1 n분의 k의 제곱 n분의 k 보이고요. 그 가로 길이 해당되는 네가 보이니까 정적분을 바꿀 수 있겠네. 그치? 그러면 n분의 k를 x로 한번 바꿔볼까? 그러면 너는 리미트 시그마 인테그랄 바꾸고 비적분함수 뭐 돼? 1 빼기 x 제곱 되겠지. 그럼 가로 길이는 얼마니? n분의 1씩 해주고 있잖아. n분의 1이 되니까 파이는 어떡하고 빼고 n분의 1은 dx로 바꾸면 되겠지. RX는 어디 시작했어요? 0부터 시작했고요. 여기까지가 되겠습니다. 돼요? 네. 시그마 위에 있는 거 응. 숫자는 신경 안 쓰고 그냥 쓰고 나가는 그렇지. 아까 봐봐. 아까 우리가 뭐 했냐면 정적분 얘기할 때 앞에 구분적분 얘기할 때 마찬가지고 바깥쪽으로 한번 구해보고 안쪽으로 한번 구해봤잖아. 그럼 바깥쪽으로 구할 때가 아니고 안쪽으로 구할 때는 하나의 도형의 크기가 작았지 개수가. 그래서 시그마 구할 때 n-1 들어갔었지, 그치? k가 1부터. 그치? 근데 어차피 우리 뭐야? 결과는 똑같다는 거 알잖아. 안쪽으로 구하든 바깥쪽으로 구하든 실제로 의미가 되는 건 똑같잖아.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n-에서도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얘기야. 구수 바꿀 때. 그치? 해보시면 똑같이 나오니까. 오케이? 책이 어딘가에도 쓰여 있을 거야 아마. 그래서 여기가 n-1이든 n이든 신경 크게 개의치 않으셔도 돼. 한 개가 덜 나오든 이건 어떻게 똑같은 문제인데 바깥쪽으로 그리면 똑같이 한 개 나오겠지 뭐. 그치? 자, 여기까지 해서 급수 끝냈고요. 자, 조금 쉬었다가 도형 연결기까지 해서 오늘 정적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할 수 있겠지? 도형 연결기니까. 자, 수고했습니다. 하나.